은하수 120. 오늘은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이다. 시장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옷 몇 가지 남겨놓고 챙겨가지고 갑니다. 이제 갈 때가 되어서 가족에게 보따리 전해주려고 가는 모양이다 하고 부모님은 생각합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오지 않습니다. 인사도 없이 가버린 것입니다. 에이, 이제 힘을 놓지 말아야지. 어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담 하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많이 서운한 모양입니다. 일주일 지나면 담배 한 보루나 과일을 구매해 찾아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고마워합니다. 가난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고 부모님은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운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고쳐달라고 매달릴 때는 언제고 논밥 팔아서라도 치료비 준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힘들게 밥까지 해주었는데도 고맙다는 인사도 없더라고요. 어느 날 안정시장에 갔다 온 어머님의 한 말입니다. 시장에서 환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인사도 없이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에이, 은공도 모르는 인간들, 이제는 고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어머니는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한 번만 침을 잘못 놓아도 큰일 나지만 이해하진 못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어머니는 괘씸한 것입니다. 정말로 나쁜 놈이네. 아버지가 고쳐주지 않았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사탕이나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아. 기근이도 기분이 상하여 중얼거립니다. 기니 때마다 밥을 해준 어머니 수고가 허사이였다는 생각에 괘씸합니다. 벤치 놓기 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머리에 침을 놓습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중한 혈이 여러 곳 있는데 급수에 침을 놓습니다. 매우 어려운 침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머리에 침을 놓는 것일까요? 독이 머리로 올라와서 침으로 독을 뽑는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리 4-5곳에 아침 저녁에 침을 놓습니다. 피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벤독이 빠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배우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친구 한 분이 안중에서 한약방을 했는데 배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침만 생각합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비 주지 않으려고 보따리 싸서 도망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쳐만 주시면 평생을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으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힘 놓지 않으려고 아버지는 몇 번 시도했습니다. 다급한 환자와 가족들 살려달라고 때로는 울기까지 하면서 매달립니다. 간곡한 부탁과 약속 진짜 같습니다. 마음 약한 아버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어머니는 불평하며 싫어한 것입니다. 네 아버지도 만일 한약방 차렸으면 우리 집도 가난해서 벗어났을 것이다. 돈이 웬수다 웬수여. 어느 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의 현실 어쩔 수 없습니다. 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근이 낮잠 자다 뱀을 만난 것이고 놀란 것입니다. 지팡이가 있으면 대체할 수 있는데 머리맡에 있습니다. 잠시 후 뱀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이러다가는 물리겠다. 안 되겠다. 피하고 보자. 뱀보다 빠르면 물리지 않습니다. 누운 채로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몸을 2번 굴리며 일어나 앉아 지팡이를 집어듭니다.
뒤에 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됐지만 먼저 뱀을 피하는 것이 방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뱀의 순간 동작, 쥐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피해야 하기에 뒤로 몸을 굴린 것입니다. 저놈을 잡아서 복수해 뱀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낮잠을 잔 곳이 뱀 구멍 곁입니다. 뱀이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동굴이 오싹합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는 뱀 꼬리를 잡아당겨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놀라서 경직된 모양입니다. 뱀도 놀란 모양입니다. 황급히 구멍 속으로 들어갔지만 꼬리는 한동안 남아 있습니다. 뱀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조심해야 한다. 중얼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주위를 살핍니다. 휴, 다행이다. 또 뱀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인데 작은 안도야의 숨을 쉽니다.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뱀을 잘못 만나면 큰일 난데 떼뱀이라는 뱀들이 있는데 몇 수십 마리 또는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서 산대. 떼뱀 만나면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큰일 난대. 어느 날 남동생이 한 말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산에 올 때마다 조심했는데 오늘 재수없이 뱀을 만난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왜 뱀 구멍 근처에서 잠을 잔 것일까? 중얼거리며 집으로 갑니다. 오늘은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이다. 다시는 산에 가지 말아야지 다짐합니다. 한 달 동안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의 사건만으로 산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뱀 사건은 또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을입니다. 여기서 혼자 무엇해? 누구 만나기로 해서 하고 말하며 남자아이들 2명이 어깨에 시계를 쥐고 옵니다. 한 명은 남동생 친구이고 또 한 명은 5, 6살 적은 동네 아이입니다. 그들은 사촌 사이인데 나무하려고 온 것입니다. 산에서 누구를 만나겠어? 뱀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모양이지. 작은 아이가 말을 합니다. 그래, 맞아. 그냥 심심해서 산에 온 거야. 너희들은 나무하려고 온 거야? 두 아이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야, 도영아, 우리 또 독사 잡아서 팔자 하고 큰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나무해야 하는데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하고 작은 아이가 말하자. 우리는 나무하고 기근이 보고 봐달라고 하면 돼. 한 마리만 잡아도 용돈을 톡톡히 벌 수 있잖아 하고 큰아이가 말합니다. 뱀을 싫어하는 기근이 두 아이의 말이 달갑지 않습니다. 예, 기근아, 너 뱀이 나타났는지 좀 봐줄래? 나이가 3살이나 적은데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날은 1살이 많아도 형부나라고 조칭을 사용하지만 그 당시는 5살이 많아도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른 지방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기근이 동네는 존칭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뱀이 나타나다니 무슨 말이야? 고개를 까옥거리며 묻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언덕진 곳에 잠시 앉아 있으면 뱀이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 하고 큰아이가 말합니다. 그러나 기근이는 뱀이 어디에서 나타나 기어다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103위에 계속됩니다.